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비전으로 집안, 기초, 보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반석기초 ENC를 창업한 문형록 대표. 모든 일은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헬리컬 파일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우리 환경에 맞춘 로타리 파일 공법을 개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공법은 소규모 장비 조합으로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시공 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해 소형 파일 시공의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문형록 대표는 회사와 함께 임직원들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치, 인재, 지식 중심의 독서 경영을 진행 중이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연매출 200억 원대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자신의 신념과 사업 스토리를 엮어내며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가 절감의 묘미는 기초공법 선정에 있다고 말하는 문형록 대표는 근본이 되는 기초공사, 그 기본에 충실하며 연세대 산학협력단 기술 이전, 그리고 대우건설, 삼성물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여전히 매진 중이다. 제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 성장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성장을 통해 회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회사가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숫자만의 성장보다는 신뢰 경영, 나눔 경영을 통한 바른 성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반석기초 ENC 대표회사 무형록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 중에서 토목인데요. 토목도 일반 순수 토목과 건축 토목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 토목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지하를 터파기 공사하거나 흙막이 공사, 그리고 집안이 약하면 말뚝을 박거나 그 기초를 보강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은 고객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비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객을 기쁘게 하고 이럴 사명을 정할 때는 고객은 외부의 고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부 고객, 우리 직원은 어디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에 좀 빠졌는데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같이 공부하는 경영자 모임에서 홍콩 이랜드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경영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사업가 한 분께서 자기의 고객은 세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장의 고객은 직원이고 직원의 고객은 나고 우리의 공동의 고객은 외부의 고객이다. 이런 말 듣고 제가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내부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국을 돌아와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우리 비전은 어쩌면 액자에 걸린 사장만을 위한 어떤 비전이 아닌가, 사장만의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가가지고 다시 비전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게 직원이 행복하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 가치를 남기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직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냐라고 질문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5초, 10초 가는데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조용하는데 어느 한 직원이 마지못해 먹고 살라고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서 먹고 살라고만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다 먹고 산다. 제 아들이 둘 있는데요. 작은 아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여기로 왔고 큰 아들은 세종시 저희 현장 가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명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당 11만 원 받습니다. 11만 원 정도 받으면 뭘 해도 한국에서 다 먹고 산다. 근데 미안하지만 단지 우리가 먹고 살려고만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당신과 나는 얼마나 이게 서글프냐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느냐라고 되물었고 그런 가치를 남기는 회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주문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신뢰 관계, 나눔 실천, 바른 성장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 관계는 발주처와의 관계가 있고 또 저하고의 협력업체와의 관계, 또 나눔 또 실천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 있고요. 이걸 떠받치는 게 바른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성장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또 연말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돌진하실 겁니다. 또 저 같은 돌격형들은 특별히 더 심합니다. 어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느 사장님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저를 보는데 이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문 대표님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문 대표 같은 성격들은 목표를 세우면 그 숫자에 민감해서 오히려 편법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숫자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은 우리 아까 소중하다고 말하는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는 함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성장을 위해서 독서 경영을 한 달에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건설회사고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권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는 목을 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사업가 김성호 씨가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사장의 명예라는 부분이 세 개가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월급을 제때 주는 것, 또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고용을 창출하는 것, 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가 7월 달이 만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려봤습니다. 저희라고 이렇게 어떤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캐시플로우를 쭉 체크를 하면서 항상 가용활동을 준비하고 가용활동이 부족하면 적금을 털어서라도 또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제때 지급했습니다. 항상 감사할 일이고요.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 이것은 나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나에 대한 사장의 명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했고요. 저희 회사는 또 저부터가 건축 전공자로서 토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 지식이 여러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을 했고요. 미국 전문지 2권, 또 일본 전문지 2권, 그리고 또 미국 협회에 가입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회사 초기부터 계속 또 해외 박람회를 계속 많이 다니고 가능한 한 직원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쪽 사진은 상하이 갔던 사진이고요. 밑에는 올 3월 달에 저희 가장 막내인 직원을 집어서 라스베가스와 캐나다 캘거리 녹해 산맥을 돌고 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서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를 가서도 박람회를 한 2박 3일 정도 보고 또 나머지 3박 4일 정도는 또 주변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행과 독서를 같은 동급으로 치냐면 여행과 독서는 사고를 확장하고 의식 수준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회사는 5년 근무하면 제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8년을 근무하면 저희가 600만 원을 줘서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으로 여행을 가게 하고요. 또 10년이면 또 600만 원 주고 또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근데 그건 현찰로 주지 않고요. 반드시 여행을 가야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해야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해외 기업들을 또 여러 곳 탐방을 하고요. 또 세미나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성장해야 되지만 회사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한테 재능에 맞게끔 3명 형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잽싸게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땅속에 묻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만 돌려줬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 뺏어서 이미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라 라고, 그리고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줬는데 손해가 아닌데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 여기에 바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달란트를 줬습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고 사명인데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성장을 시켜서 키워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물론 물질의 확장도 있지만 의식의 성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초에 1월 달에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는 저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저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 간증이고 저의 출사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과 제 신앙과 제 삶에 연결시켜서 책을 썼습니다. 느헤미야는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 고관 출신의 평범한 저같이 일터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느헤미야를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저를 가장 괴롭힌 건 뭐냐면 외부의 시선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계속 잘 해왔다고,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아까 스타트업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근데 네가 뭐 잘난 거 있어서 과연 책을 쓰냐 이런 것들 계속 저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결과가 아닌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정말 뛰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 사장들에게 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제가 제 삶의 간증과 고백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몇천억 벌어서 그때 뭐 하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가 여기 지금 앞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나중입니다. 나중. 뭐 하려면 나중에 막 이렇게 했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를 하게 되면 각자가 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자기 각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저 또한 있는데 그걸 눈앞에 있어도 매일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면서 저희 사명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원신이라는 책을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런 것인데요. 또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회사가 될 수가 있고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세계 평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이라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업을 성장시켜서 너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